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케이스 스터디 현대 스타렉스, 호주에서는 아이로드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고장 코드가 두 개가 있어요. P00A7 그리고 이제 P0088. 이 두 고장 코드가 가리키는 게 바로 연료 레이 프레셔,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라고 지금 나와져 있어요. 자, 고장 코드로만 봤을 때는 연료 레이 압력 센서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상 그 문제인지 아닌지는 이제 스캔 데이터를 봐야 알겠죠. 자, 일단 이런 고장 코드가 차량 내에 스토어가 됐다는 것은 그 말인 즉슨 차량 내 프리즈 데이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프리즈 데이터가 뭐냐? 우리 차량에 이제 엔진 고장 코드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시보드에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엔진 고장 코드가 발생하는 순간 이 프리즈 데이터라는 게 이 ECU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장 코드가 언제 발생을 했고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고장 코드가 발생했을 때 그 스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장 코드가 뜨면은 가장 먼저 이 프리즈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 온도가 몇 도씨이고, 예를 들면 이제 90도이고 엔진 RPM이 얼마인지 RPM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 레일 압력이 대체 얼마이길래 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커스터머가 한 얘기가 차가 많이 안 나간대요. 60km 이상으로 아니면 70km 이상으로 얘가 안 나간대요. 지금 여기는 제가 차량 두 대를 합쳐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2년식과 2016년식 차량 두 대가 들어왔었는데요. 뭐 한날에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한 이틀 차이로 이 두 대 차량이 입고가 됐었습니다. 둘 다 차가 안 나간다고 렉 오브 파워라고 컴플레인을 걸었고요. 그리고 2012년식은 확실히 마일리지가 이 2016년식보다는 조금 낮죠. 자, 마일리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량을 그동안 얼만큼 관리를 잘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이 프리즈 데이터를 보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엔진 고장 코드가 떴었기 때문에 이 프리즈 데이터는 무조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리즈 데이터를 제가 녹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날은 제가 OBD2, 그냥 OBD2 데이터만 볼 수 있는 스캔 툴을 사용을 해서 따로 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프리즈 스캔 데이터, 매스 플로우 센서에 들어오는 공기량은 153g/s. 그 다음에 맵 센서 자체는 이제 킬로파스칼 암페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BP라는 것은 이제 바로메트릭 프레셔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기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항상 100입니다. 100kPa 암페어는 1바이기 때문에 뭐 바 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엔진 냉각수 온도 센서, 얘는 89도였고요. 레이 프레셔 자체의 이제 프레셔가 1070바라고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RPM이 2100 RPM. 그리고 차량 속도가 이때 나와져 있는 게 60km였어요. 차량 속도를 표시를 안 했네요. 자, 일단은 프리즈 데이터를 보면은 차량 60km에서 RPM이 2100이면서 연료 레일의 압력이 1000바, 그리고 이제 맵 센서 자체의 그 압력은 210kPa/A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매스 플로우 센서도 나쁘지 않아요. 엔진 쿨란트 템퍼처 센서는 정상 작동하고요. 얘도 당연히 정상 작동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60km 이상으로 얘가 속도가 안 난다고 했는데, 차량 속도는 60km였고요. 그리고 RPM이 2100에서 이 연료의 레일의 압력이 1070바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고장 코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보고 일단은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오케이,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확인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실제 차량 데이터입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워커한테 너가 차량 운전 좀 해달라 하고 옆에서 제가 스캔 데이터를 본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차량이 저속부터 이제 RPM이 고속까지 올라갈 때, 즉 0km에서 60km까지 올라갈 때, 여기 데이터를 보면서 차량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40km, 대략 30-40km까지는 얘가 정상적인 운행이 되는데, 40km에서 60km 도달하고 60km에서 그 이상을
속도를 내고 싶은데 더 이상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RPM이 3000이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레이 프레셔 자체도 1250바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1250바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일반적인 스타렉스의 레일 압력 센서는 악셀을 세게 밟았을 때 이 압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요, 거의 2000바까지 올라가요. 사실상 2000바를 도달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거의 2000바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50바로서 레일 압력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엔진 쿨란트 템퍼처 센서는 뭐 정상 작동했고요. 그리고 바로메트릭 프레셔 센서도 정상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맵 센서도 정상 작동하고, 매스 플로우 센서도 정상 작동이 됐습니다. 자, 이 경우 제가 여기서 봤던 것은 이제 무조건 이쪽 레일 프레셔 압력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랭지 자체가 상당히 말도 안 되게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제가 이것을 녹화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업앤다운 이 자체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레일 프레셔 압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RPM이 3000까지 올라갔는데도 레일 이 프레셔 압력이 1250에서 이게 맥시멈으로 찍힌 거예요. 1250을 맥시멈으로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40km에 도달했을 때 60으로 가려고 하는 이때 차량이 또 엄청 안 나갔고, 60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70km 이상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풀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차량 내 이제 로그북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의 이제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그 북 같은 거예요. 내가 정비를 어느 때 제대로 잘 받았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운전자가 자기 차에는 로그북 같은 게 없대요. 그러면은 이 차량 내에 있는 이 연료 필터를 도대체 언제 갈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 프레셔 압력 센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작동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요거와 여기 에어 필터를 동시에 교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고 하냐면요, 요런 증상, 요런 데이터의 증상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고장 코드를 보시면요, 연료 레일의 압력 센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연료 레일의 프레셔 자체가 낮거나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센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서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malfunction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게 됩니다. 뭐 100%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딘가에 지금 연료 라인에 블락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연료 라인 자체 어딘가가 조금 연료를 딜리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레일 프레셔 자체가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어 필터를 꺼내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었고요. 요 안에 지금 엄청나게 먼지와 이물질들이 엄청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연료 필터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사실상 이게 되게 현대에서는 현대차 중에 특히나 스타렉스 뿐만 아닙니다. 현대차의 모든 디젤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디젤차는 상당히 이 연료 필터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얘를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세요. 왜? 얘를 교환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연료 필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년에서 3년 사이로 그냥 교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료 필터를 교체를 하실 때 에어 필터도 같이 교체를 하시면 좋아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차를 운행하시는, 특히나 이 연료 필터를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연원과 연효석을 이제 교환을 했고요. 교환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데이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스캔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은 그때는 라이브 데이터로 제가 한번 꼭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프터를 보시면은 매스 플로우 센서와 맵 센서, 그리고 바로메트릭 프레셔 센서, 그리고 이제 쿨란 템퍼처 센서, 요 네 가지는 사실상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바로 이 레일 프레셔. 얘가 300바에서 1750바까지 최대 올라갔고요.
그리고 RPM도 4000 RPM으로 올라갔습니다. 얘는 700 RPM. 자, 700에서 이제 4000 RPM까지 올랐고요. 차량 속도도 0km에서 이제 80km까지 그냥 차가 0에서 80km까지 그냥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디젤 차는 이 공기와 연료의 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연료 필터와 이 에어 필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년에서 3년 사이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년이 뭐 가장 적정한 시기이긴 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스타렉스의 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